계시죠? 그때도 여기 와서 임재수 회장님 그때도 배웠고 그때 제가 잠을 잠갔나 안 잠갔나 모르겠는데 안 자고 갔나 보죠. 그럼 자지는 않고 아마 밤동 얘기하고 아마 딴 데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장님 그때 기억 굉장히 나네요. 그죠? 다시 함께 있어서 정말 반갑고 또 이렇게 대접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관정리의 행복, 건강 그리고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제가 위아세 들으면요 그러세 하십시오. 세종시니까 위아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위아세! 오늘 조금 제가 늦었습니다. 늦었던 이유는 전위에는 제가 가볼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좀 드릴 말씀도 많아요. 그래서 전위의 그 조경수 어디 가서 우리 조합원들 모시고 간담회를 먼저 하고 와개물 초수 거기 현장에 저희들이 지금 와개물 역사공원 지금 조성중에 있거든요. 그거 좀 보고 그럼 오늘하고 좀 늦었으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 시장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이 자리가 관정리가 1893년도에 저희 군일 때 구청 있을 때 국면이었습니다. 여기가 국면성수 있었어요. 양국리가 지키는 대소면이에요. 대소면. 이상하게 몇 점에서 소재했던 데만 그냥 오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야, 국면이 여기에. 예. 면사무사 여기가 입구에 들어온 입구에. 이철리, 무공리, 신정리, 관정리를 관리했었어요. 국면성수. 1893년이면 갑신정년 그때 일목으로 네, 이곳에 18년 동안 전에 군청이 있었어요. 역시 뭔가 달라. 계신 분들이 좀 장관님 같아요. 시장에 빌라고 의원들이 책 한번 넣어보시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장님께서 한서동에서 그 세종대왕 사시는 날 한서동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 인사말 하라고 해서 또 가서 잠깐 인사말 드렸는데 오신 날 세종대왕 오신 날 아니 와서 인사말을 하시는데 인사말을 써왔어요. 그런데 붓글씨로요. 두루마리를 그게 한 몇 미터 됐습니까? 4m 4m 됐어요. 그 대단하셔. 4m를 말아가지고 이걸 이따가 나중에 달고 나니까 그걸 주체가 안 되는 거야. 4m를 넘는 거야. 그런데 정말 대단하시고 그 세종대왕 때 아까 뭐 초수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세종대왕 때 도와줬던 분들이 많아요. 보기대로 바로 박백년 선생의 유어지거든요. 8분이 제가 생각해 8분은 그날 좀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는 그 대종난 뒤로는 이 연기 세종 쪽 전해 쪽에 세종시 쪽에 사람이 한 200년 동안 안 나타나요. 중앙경제에 그 나라에 의해서 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는 8명이나 있었어요. 자의정이 여기 있었는데 있어요. 세종시 김종서 정군 이게 대단했던 거죠. 대정난 같은 이제 세조가 찬탈했던 때를 예. 이제 김종서가 죽은 그 나는 개유정난이라고 하잖아요. 그 개유정난 이후에는 세종대왕의 충신이라든가 후손들이 핍박을 받는 거죠. 순환을 하는 거죠. 조선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저기 김종서 장군 묘 있는데 장군명을 대교리거든요. 네, 대교리도 보면 김종서 장군의 묘가 그게 없어요. 당연한 것이 거기 묘 있다 그러면 세조이 가만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숨겨서 묘선을 하고 저렇게 있던 거를 이제 세종시가 됐기 때문에 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 이렇게 세워서 영웅으로 만들고 역사공원을 만들고 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마땅. 좀 전에 들리셨던 그 왕기물 초수에서 이제 들리셨던 무슨 말씀도 있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황수진 부회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나누시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십니까? 흔히 아시고 어떤 뭐
국민적 경제를 위해서 안지를 시간은 세종시경이 아니 이거 과일 식사도. 볶음밥 하나 시켜갖고 시중대왕께서는 우리 애민 정신이 많아서 폭동이 물고 와서 드셨지만은 그 효과는 얼마 없어서 미미해서 전소수를 편하게 했었는데 신하들은 여기다 경복궁을 진짜 했었어요. 근데 가뭄도 오고 해서 일단 퍼날러라 상송상골이라고 네 가지를 지시를 해서 가뭄하고 펀 알르게끔하고 말 깊이 하늘까지 하룻밤새 날아가서 마시고 쓰고 해서 많이 좋아져서 저는 현민들에게 잔치 분당한 세종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22년 동안 세종 전에 초수 축제를 했었거든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을 못했고 26회째 하는 건데 그 뒤로 계속 좀 층부터 여기는 역사공원을 했다고 계속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무주님부터 해서 전 시장님까지 하고 우리 시장님까지 오셨는데 그냥 계획은 계속 되었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해서 이번에 좀 역사공원에 제대로 역사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초수 역사공원을 제대로 좀 해서 그 교육의 장이 이제 애들 커가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교육의 장이 되게끔 걸리는 역사공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거는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약속하신 거죠? 그 역사공원을 만드는데 세종대왕에 그때 여기가 아니었으면 한글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세종대왕조차도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왕해물이 그 모든 걸 살린 거고 그리고 여기 때문에 한글 창제가 되었다는 걸 알리는 역사공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물이 나왔다 이거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세종대왕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그림으로라도 벽화로라도 그리는 행궁을 한번 짓자. 이 행궁이라는 건 이 왕이 그 지방에 갔으면 지방에 갈 때 왕이 유하는 궁을 그 행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호텔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행궁을 짓는데 그때 여기 행궁을 지어서 왕의 치도를 합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차라리 내가 앓다 죽겠다. 세종대왕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행궁을 짓지를 않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마술을 꾸면 저기 말이죠 구했습니다. 말 잘 타는 사람. 그래서 말이었지 여기 한양까지 하루에 말을 달릴 수가 있겠어요? 그 말하자면 그 물이 탄산수이기 때문에 뜨면 이 탄산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면 약효가 없으니까 그 약효를 보존하기 위해서 밤중에 달리는 거예요. 낮에는 해가 쬐니까 금방 증발해 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저녁 때 떠가지고 밤새도록 달려서 행궁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 말을 얼마나 잘 타야 되겠으며 그래서 그 말 타는 사람한테 마패를 줍니다. 마패를 주면서 어명을 내려요. 이 초수를 갖고 뛰는 말 앞에 걸치작거리 있으면 목을 쳐라. 목을 치고 직진해서 왕의 물을 전달하도록 했고요. 근데 말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는 못 뜁니다. 그래서 마패라는 게 이제 말 갈아타는 걸 보여주는 말을 갈아타는 건데 운정이 있죠. 거기 가면 그래서 그 말 타는 파발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갈아탈 수 있는 파발들을 쭉 만들면서 결국은 그 세종대왕이 여기 초수 때문에 이제 한 일이 났죠.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거를 그 역사적 사실을 알게 하는 역사적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역시 세종대왕이 그때는 안 지셨다고 좀 행궁을 우리가 짓고 그 안에 세종대왕의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그려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기만 해도 그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 물이 이렇게 솟아나고 있으니 한국 안에 그 물이 진짜 솟아나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하게 하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림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어요? 과장님, 진짜 다들 시장님 말씀 들었죠? 제대로 적으시는 건가 좀. 시장님, 예. 제가 또 이 자리에 예. 연한된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건의사항인데 이 건의사항은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드셔봐. 여기 김학수 의원도 계신데 사실 이걸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시장님이 오신다고 여기 이장님이 또 나이 많으신 분이 좀 와서 그저 자연스럽게 좀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뭐든지 하세요. 오늘 위람된 자리요. 사실은 주민들하고 좋은 대화와 이렇게 해야 될 자리를 제가 위람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체육공원 있잖아요. 체육공원. 저희 체육공원 있습니다. 네, 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옛날 이기봉 군수님 때 그 공동묘지를 깎아가지고 체육공원을 만드는 자리예요. 그런데 다 예산 부족이죠. 진입로가 없다고 그래야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 하여튼 진입로가 현재 부감천 제방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감천 제방길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길이 현재 체육공원에서 부감천까지 2차선이 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읍내리에서는 또 부감천까지 또 2차선이 돼 있어요. 이것도 그동안에 거리에서 이게 체육공원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옛날 군 시절에. 그럼 그동안에 연면장님이시지만 우리 이런 거 끝날 때 또 위원장님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꼭 같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길이 현재 제방인데 그러면 남쪽에서 제일 어려운 공사 읍내리를 관통하는 2차선 길이 있어요. 지금 있고 또 북쪽에서는 또 2차선이 또 부감천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그 길이 그동안 체육인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변화가 생겼어요. 최근에 그 길에 대해서 무슨 변화가 생겼나니 여기 조합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 지금 조합 지금 RPC 경제사업장 농기구센터 주유소가 읍내 신장 관장 고가 경계에 관장이 땅에다 걸쳐놨어요. 전부 농협 시설을. 그러면 옛날에도 그 시설이 있었는데 옛날보다 지금 전임면들이 그 이용하는 것이 엄청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농협 그 시설을. 체육공원도 체육공원이지만 그래서 지금 그럼 그 길을 누가 많이 사용하느냐? 농민들이 그 길을 많이 사용. 이쪽 길은 관정도로가 있어요. 있는데 이거 4차선인데 여기를 올라면 신호를 4번을 받아요. 4번을 받아야 올라온다고. 그런데 이건 저방길이니까 신호 없이 오는데 5만 상자만 차가 오면 서야 돼요. 못 차더라고. 그래서 이걸 꼭 2차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옛날 군수님은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최 시장님은 길을 만들어 줬으면 이게 적합한 거 아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선물 하나 좀 전임반에다가 이거 우리 예, 도로과장. 네. 예, 도로과장입니다. 네네. 그 말씀하신 이 길이 저희 습관장을 둘러보고 했는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부감천이라고 예, 부감천. 전이면 안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을 따라서 그 제방길로 형성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전이면 소재지를 경유해서 그 생활체육공원까지 가는 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1.3km 정도 되는 길인데 이 도로가 이 마을 한 개 비법정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토지 소유자들이 사용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주민 수건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현장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게 그 체육공원 옆에 대규모 공장이 있고 또 이게 2차선으로 편입하다 보면 편입 면적이 많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사용 승낙을 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걸로 판단. 물론 사용 승낙만 해준다면야 저희들이 그 지역주민 수건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지역주민 수건 사업으로 가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냐. 그 대안을 같이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지위가 아니라 저는 면수건 사업이에요. 예. 면빈들이 다 사업. 아니 그게 이제 사업명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법정 도로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보다 근원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 방식이 아니겠냐 이렇게 검토가 되고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은 이 생활체육공원 쪽은 농촌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전이 지금 면 소재지 쪽은 도시 지역이거든요. 이게 법정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농촌 지역은 그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로 지정해야 되고 그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을 해야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도로화해서 보상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을 이제 좀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25년도에 그 농촌 지역은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을 재수립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또 공이 또 25년도에 도시 지역은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를 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때 이 법정도로 하는 사업도 전이면과 기밀이 공조해서 같이 좀 지역주민 수건 사업하는 방안 또는 법정도로 하는 사업을 다원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소통을 계기로 해서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이면하고 같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이 지금 뭐 지역주민 수건 사업하는 방안 혹은 법정도로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검토라는 게 왜 검토가 지금 현실인데. 현실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예. 서울대학교 교수 얘기 같아가지고 저는 이해 못하겠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간단한 얘기예요. 거기가 이제 그 땅 소유자가 길을 내겠다는 거 자기 땅을 할애해준다는 승낙만 해준다면 저희들이 도로 2차선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땅 소유자가 자기 땅 사용하라고 승낙을 받으실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도로는 우리 면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옛날엔 걸어 다녔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차가 지나갈 수 없도록 비좁은 도로가 있어요. 그거를 전부 다 길 내달라고 하는 심정을 이해하는데 땅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도 길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마을 분들이 바로 그 땅 소유자들한테 내 땅 사용해도 좋다라는 승낙만 받아주시면 우리가 도로 내는 건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승낙도 안 내주니 우리가 도로 낼 수는 없고 그게 안 되면 앞으로 2년 후에 25년 이후에 거기를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아예 찍어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계획도로 만들어버리면 그 땅 소유자는 땅을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도로 만드는데 도시계획도 그 위원회, 관리위원회도 검사를 해야 되고 심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지만 그 이기봉 씨도 그거 체육공원 할 때 그 도로가 좁다는 걸 몰라서 못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께서 좀 설득을 하시든가 이해를 시켜서 땅 사용을 승낙하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로를 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시간을 좀 기다려서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수정시켜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마을 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천이 상당히 넓은데 하천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요새 통상 이제 하천 정비 계획이라는 건 네. 통수단면을 넓히는 거지 좁히는 사업은 아니 근데 안 하고 하천이 있고. 저기 지금 그 북강천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을 아니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이라는 게 정비를 한다는 거는 저 통수나 이게 이제 빈도가 더 넓게 해가지고 그 통수 단면을 더 넓히기 위해서 하는 정비 사업이지 좁히는 정비 사업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시내 마냥 전체 면적의 해가지고 이렇게 반 정도는 개인 하천이에요. 개인 하천. 예. 그건 알아요? 개인 하천. 반 정도는 개인 하천이고 예. 반은 개인 소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가운데 또 그저 읍내리 그저 북쪽으로 길 하나 있어요. 도로가 그러는데 반반 지나는데 반은 하천 쪽에서 개인 하천이 하천. 그렇게 하고 그 반은 개인 땅이고 소유자가 그래요. 어쨌든 개인 하천이 네, 개인 하천이 있어요. 어쨌든 네. 그 요즘에 왜 이제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예. 이렇게 넓은데 끝까지 도를 좀 넓게 되면 안 되냐 그러는데 이게 더 강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어느 날 비가 폭우가 내려와서 이 하천이 범람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천 위험 말하자면 그거를 생각하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고리만 할 때 하천 면적을 좁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쓸데없이 넓어 보여도 법상 안 되게 되지. 우리 시에서 그걸 건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주시도록 한번 여러분 노력을 저희가 해서 일이 안 그러니까 못하시더라고요. 못하고 그 지역 이게 뭐 그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 마을을 다녀보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그래서 입주하고 하시는 게 좀 너무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시에다 해달라고 우리 할수 없잖아요. 못하니까 아니면 법정 계획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고 시에서 도시기 이해되셨으면 네, 고맙습니다. 예. 물이 안 빠져요. 그건 저 물이 확 빠지면 눈도가 확 떠내려가요. 아감천에 토사가 쌓여서 충철을 해야 돼요. 맨날 그냥 신청해. 물관리과에서 아무도 안 와서 구강천에 토사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물이 잘안 이게 들어요. 위원회장 얘기했더니 예. 포크레인 들에다가 양쪽으로 퍼친 거예요. 근데 부광천하고 조치원천하고 덕현천하고 정비 계획이 있어요. 이쪽에서 물이 내려가자마자 만나.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정비 만나가지고 거기서 물이 이게 여기서 차에다가 확 빠져요. 아니 계획이 다 잡혀 있다고 지금. 전이 읍내리 안 해도 배수펌프장 하나에 신종도 다 의장님 있어. 말씀은 이게 아니고 준서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화산 정비를 하면은 다 실어 내야 되는데 실어 내지 않고 가서 해치니까 또 내는 게 좀 맞아요. 그게 이렇게 실어 내다는 거. 이제까지 근데 뉴스가 좋지 않네요. 하천 정비를 하려면 땅 파가지고 옆에다 다 얹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비용은 다시 그래, 맞아요. 다시 그걸 아주 퍼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게 그거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말씀이고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하천 정비 아예 순서를 해서 땅을 흙을 딴 데로 퍼내야지 그냥 밀어넣어가지고 될 얘기냐. 그거는 내려놓는 거 풀 제거하는 거지. 큰 것은 아니고 맞죠. 내가 건다. 빌라가 많아요. 완전 이거에 빌라가 많아요. 빌라. 예. 거기 농사를 안 져요. 이쪽은 농사지고 내가 이쪽 힘들어 죽었어요. 빌라가 하는 무슨 말씀이죠?
한 동네에 빌라도 있고 큰 도로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잘보라고 있고 좀 빌라가 있어요. 예, 그거 보고 이제 빌라가 많아. 예. 그래서 빌라가 많아서 일국에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동네 하나 또 만들어달라는 거지. 빌라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150분 이상이면은 양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 150분 우리 저 자치국장이 그 호수가 많이 들어가는 게 일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정부를 네, 뭐 지역 몇 개서 뭐 거리가 좀 멀거나 한 마을이라도 거리가 멀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 거주가 있고 하면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는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일정 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살고 그러면 당연히 분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일이에요. 관정이요. 예예. 빌라가 많이 생기다 보니 빌라는 저런 데만 많이 빌라예요. 저기 공성장 같은 빌라만 여기 상담 시장에 산업도 안 되고 인천이라고요. 그러니까 빌라 지금 조그만 거. 근데 그게 더 많다 보니까 이장님 150대 돼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러면 저희 현장에서 확인해보고 이 친구가 세게 나오는데 시작이 안 돼요. 아니 뭐 오늘 못할 얘기가 뭐 있어요. 그러려고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한번 겁다 그럼 시장님 동네마다 예, 빨갑니다. 뭐 하나 이거 정자가요. 원래는 이게 인접을 해서 마을에 져준 거예요. 그럼 이게 저도 그 업무를 해봤는데 마을에서 원래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마을에서는 전혀 안 하니까 이런 관리를 안 거. 하니까 망가져. 아래서 가세요. 오늘 스테이크 같은 거몇 푼 안 가요. 사실은 그거 사다가 좀 치료를 좀 하면 좋은 괜히 얘기했네. 원래 마을에서 해야 돼요. 정자는. 여기까지 뭐 있어? 동네 아줌마들이 와 이거 시켜. 노인회에게 또 한마디 할게요. 예. 전임면에 복지관 있습니다. 복지관 있는데 각 동네 회장들이 사용하는 복지관입니다. 그게. 네. 그게 수십 년 됐습니다. 그 복지관인데가. 그러면 건물도 지금 낡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관 옆에 있는 거. 또 전 시장님 얘기하는데 전 노인회장이 전 시장님이 그 사동네 이제 그 신선할 때 각 회관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쌍세 노인회관을. 전각 불악 면 노인회장들 다 불러가지고서는 초청을 해서 이제 그 중공식 때 시장님 하신 말씀이 앞으로 점차적으로다가 각 면도 다 이렇게 복지를 이렇게 줘주마 약속을 한 게 이게 그 당시. 그런데 이게 전 회장님 말씀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새로 이제 우리 최 시장님이 시장을 맡으셔야 하는데 노인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가는지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그 복지관 좀 다시 좀 전에 지금 새 건물이 한 35개 좀 세개 많이 썼지 않았는데 연장님이시지만 그 사용 뭐라고 그럴까 관리 이게 문제는 현재 건물인데 실제 우리 노인정 건물은 관리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새로 된 건물 그 노인정 복지관으로 달라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 그래서 그런 방이 되니까 이걸 좀 어떻게 설고서 다시 주면 그 노인들 반대로 그 건물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식당도 없어가지고서는 저 콘테너 박사 이게 불법 건물이에요. 여기서 밥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 그동안의 문제에 전이 복지관인데 이 복지관을 좀 다시 한번 심사 좀 했으면 어떡하니 전 회장님의 간절한 오신다는 걸 저를 보고서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두 가지 걸어가지고 복지관으로 예.
그래서 이제 어렵습니다. 복권 시설을 쓰기가 어렵고. 복권 지을 때 아예 그렇게 좀 하시지. 이제 지금 이들께서 말씀하신 게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복지관이라는 개념은 복권하고 좀 다르거든요. 복권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면은 복지관에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을 보면 연령대가 80세 이상 되신 분들만 주로 하셔요. 그러면 노인하면 70세에서부터는 노인이 들어가는데 70세에서 80세 사이에 중간 계층들이 가실 데가 없어요. 본컴을 이용해서도 자기가 거기서 활용할 그런 뭐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복컴 있는 지금 복지관 자리를 97년도에 아마 주셨죠? 네. 97년도에 전이면에 5개가 6개를 마을 회관들을 줘주셨더라고요. 전역을 보니까 그때 같이 주셨는데 이게 한 그 이디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임위원회에서들 모여가지고서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많이 모든 것이 낙후됐고 식사 문제도 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 컨테이너에서 식사를 하시고 겨우 하신다는 게 쿠팅에 가셔서 고스톱밖에 못 치시길래 거기를 좀 지금 작은 도서관도 아시죠? 있죠. 작은 도서관도 이제 우리가 복컴에 도서관이 생기면은 예. 합류를 하면은 그 건물도 같이 이용을 해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실버 타운을 좀 이렇게 개조를 해주신다든가 해가지고 그 활용 방안을 좀 넓혔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단기적으로다가 그 복지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노인들이 활용하는 복지관을 새로 구축해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노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근데 사실 본의에 지난번에 복권 새로 우리가 개관식했잖아요.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는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복권마저도 없는 지역이 있어요. 장군면도 영기면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전동하고 전이가 이번에 최근에 복권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도 복권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금남동에 설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한정된 예산이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각 마을마다 우선 복권을 만드는데 최우선적으로 우리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은 복권도 없는데 저 마을은 복권도 주고 노인회관도 주고 이렇게 예산을 쓰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노인회관의 불편한 점대로 조금 개선하는 건 검토를 해보고 전인원의 복권이 있으니 복권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저 어르신들 복지회장은 제가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딱딱한 자리가 되는데 좀 시장 일찍 오셨으면 우리 복컴에 들어가고 탁구를 학교 했으면 좋았습니다. 시장님이 섹스폰을 잘하시면 탁구를 잘 치시는 분가 있거든요. 신지가 오래 안 됐는데 제가 탁구 그래도 입고해요. 아쉽습니다. 같이 못해서. 그 다음에 예예. 제가 또 양궁도 떠나야죠. 떠나는데 그래도 5월처럼 왔으니까요. 그 이장 저희 동네는 지금 현재 이제 노인회관이 한 40년 전에 이제 건물만 지어져 있고 땅은 개인 땅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오래됐다고 해서 지금 이제 비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 주인이. 아 지금 말씀하신 노인회관이? 저희 아니에요. 저희 간장 선지. 네네네. 저희 초수 있는데 그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워달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거기다 갔다가 뭐 펜스 치고 동네사람 오지 말라고 뭐 그 돌아가신 아들이 사용하지 말라고 뭐 펜스까지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뭐 못질도 하고 때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돌아가신 뒤로는 이제 지금 며느리가 지금 현재 계속 비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관에도 갈 수가 없고 눈치 보여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어렵고 지금 현재 땅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땅만 있으면 해주신다고 해서 조그만 땅을 지금 우리가 수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시장님 오실 때
좀 뭐 의견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급하거든요. 아, 그래. 그거는 빨리 줘드리지. 네. 네, 그거 빨리 줘드리지.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체행정국장이고요. 저도 사실은 제가 그 지역에 그 마을을 가봤어요. 네. 마을 해가지고 가봤는데 뭐 길게 얘기 안 하고 짧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인접 부지를 마을에서 사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게 됐고, 두 가지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뭐 당장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1년에 한 번 매년 예산을 세워서 20-30개 정도의 마을회관을 보수도 하고 신축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쪽을 마을 체험센터라는 형태의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중앙부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것이 정부 지원 사업에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원동이 됐든 빨리 지어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얘기잖아. 그거는 빨리 지어드리도록 다시 한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최소한 마을에 가는 막 있어요. 그 가기가 어려워요. 맨날 나가라 얼마나 그러고. 눈치 배웠어? 네. 맨날 나가라. 알겠습니다. 시장님 안 판대요. 좀 어려운 불만이 있으면 한 가지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관정 1, 2, 10평. 곡성이요. 10평이에요, 10평. 저희 북부권이 전부 산업단지가 있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가 41만 평이 있고, 그리고 좀 뒤로 가면 소정면이지만서도 연계돼가지고 첨단 1, 2단지가 해가지고 한 12~13만 평 됩니다. 스마트 산단지는 그냥 다 됐다는 것이 20만 평 넘고 해가지고 한 80만 평이 빙 둘러가지고서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요. 또 지원단지에는 한 5만 평이 이제 뭐 주택이 들어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최성규 목사님이라고 그 대통합위원장 하시던 분, 국민통합위원장 하시던 분이 계획을 하신 거를 이렇게 저희가 전해들으면은 스마트 산단서부터 전에 일반 산업단지까지를 여기를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도 북부권은 산업단지화 시키겠다고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 마을에도 산업단지 때문에 이 동의서를 받아갔어요. 동의서를 받아갔는데 아주 노인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주택으로 따지면 한 80% 호응을 하셨고, 이 외주분들도 한 60% 이상 호응을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앞에도 이제 4차선이 지나가서 스마트 산단에서 노인 주니까 4차선이 되면은 모든 제가 볼 적에는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원단지에도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서가 이주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한 10만 평을 계속 받아간 줄 알고 있거든요. 올 때 한번 참작하셔서 그게 가능하면은 이쪽에도 될 수 있는 걸 검토 좀 해주셔가지고 반정 1, 2 관정이라도 산단을 만들어 달라. 그렇죠. 그 동의를 받아놨으니까. 예. 아, 동의서를 받아놨으니까 예. 산단을 검토를 해달라. 해주시면 그 말씀이시군요. 산단 만들면 반대는 안 하시겠습니까? 반대를 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가 38세대인데 71명 정도 돼서 76명입니다. 주민이. 그런데 노인이 한 40명 되시는데 고령으로 농사짓기 10년을 돌보면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농사를 짓는데 앞으로 볼 적이 어렵고 언젠가는 이게 될 거로 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제 생각이지만 지원단지 들어갈 적에 같이들도 합류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여건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관정이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이장물지 한 10여 년 전서부터 뺑 돌려가면 여기서 산업단지로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관정이 여기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게 벌써 전 시장님한테 제가 권유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전 이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이 참작해서 기왕에 할 경우는 얼른 좀 이렇게 빨리 동의서는 많이 들어간 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뭐 있나 사회피가도 안 놔두고 요거는 가만히 있어봐. 제가 좀 한마디 할게요. 아니 제가 다 동의서를 이제 산업단지를 여기 조성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의서를 다 받아놨는데 지금 분명히 만약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 전답이 있고 한 사람들은 이전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데 여기 못 넣는 이전을 한다고 보면 뭐 조금만 그냥 이루고 집하고 해봐야 어디 가서 새방울 정도는 좀 가볍게 그런 문제지. 아니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딱 여기 정부에서 시에서 여기를 꼭 집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기 결단이 내려와서 공사를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와서는 막막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만히 되는 거고요. 저기 솔직한 말씀이에요. 예. 솔직한 말씀이에요. 예. 산업단지를 조성해달라고 하지만 막상 조성하다 보면 거기서 땅이라도 있고 보상을 받고 하시는 그런데 보상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분은 정말 갈 길이 막막해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도 살게는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살게는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해달라고 해서 막 하면 한다고 발표만 나오면 이게 웬 말이냐 결사반대 막 이렇게 나오면 지금 쭉 빠져요. 해달라는 언제고 하려고 하면 결사반대 웬 말이냐 뭐 생존권 보장해라 뭐 우리는 대대지만도 못하냐 뭐 이래버리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그렇지만 그 마을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후손들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그 마을에 이렇게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제가 좀 알아보고 추진할 것 같은 것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되셨어요? 그럼 드십시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18대 20대가 살았어요. 18대 20대. 내 아들도 손자까지 20대 이상이 살았는데 여기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산업단지가 좀 나고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집한채 팔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나가서 뭘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업단지 벽에다리고 지금 여기 나가서 도로 땡기고 이제 300만 원 달래요. 우리 여기서 지금 토하는 한 평에 얼마 줄 거예요? 내땅 그런 거 500평을 들어간다면 네. 나가서 200평도 못 사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땅 뺏기고 집 뺏기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나가면 어렵다는 얘기죠.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시골이라도 많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없는 사람. 그게 걱정이죠. 이거 물어보니까 300만 원 달래요. 그런데 또 도로가 나는데 그걸 내고 아니, 평가 300만 원 받아는 사람들이 도로를 거 낸다고 시에서 300만 원 주고 사들어요. 대기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그러면